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우코리안 팟캐스트의 민지쌤이에요. 벌써 12월 말이네요. 요즘 한국에서는 어디를 가나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을 수가 있어요. 길거리에 예쁜 조명들도 많이 있고요. 저는 추위를 좀 타서 겨울을 안 좋아하는 편인데 12월은 크리스마스 특유의 분위기 때문에 겨울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크리스마스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학생들이랑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한국의 크리스마스 문화가 다른 나라와는 좀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크리스마스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하면서 다양한 표현이나 단어들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한국어 표현도 놓치지 말고 꼭 배워보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크리스마스는 한국어로 성탄절이라고 해요. 성은 성인이라는 뜻이고 탄은 태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절은 명절을 나타내요. 예수가 태어난 것을 축하하는 명절이라는 의미로 성탄절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보통 성탄절이라는 단어보다는 크리스마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크리스마스 당일 12월 25일에 하루만 쉬어요. 미국이나 유럽의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크리스마스 때 보통 학교가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쉰다고 하더라고요. 회사도 좀 길게 쉬는 편이고요.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만큼 오래 쉬지는 않지만 하루 쉬는 날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도 짧게 여행을 가거나 크리스마스를 조금 특별하게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25일에 쉬니까 24일에 호텔이나 식당을 예약하기가 힘들고 거리에도 24일에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사실 한국에서는 보통 크리스마스를 가족이 아닌 연인이나 친구들과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어렸을 때는 가족들과 보내지만 성인이 된 후에는 가족들과 보내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대학생이 된 후에는 항상 친구들이나 남자친구랑 크리스마스를 보냈어요.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는 크리스마스를 가족들과 보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미국이나 유럽 학생들이 많이 놀라더라고요. 설날이나 추석과 달리 크리스마스는 한국의 전통 명절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크리스마스를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가족과 보내지 않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친구들과 약속을 잡기에 바빠요. 물론 내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다면 크리스마스를 누구와 보내야 하나 고민하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내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없다. 그러면 크리스마스를 같이 보낼 친구들을 찾는 거예요. 혼자 보내는 크리스마스는 좀 슬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친구들이 이미 다 약속이 있거나 나만 솔로고 다들 연인이 있다면 나 혼자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되겠죠. 그래서 한국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솔로 크리스마스. 이걸 줄여서 솔크. 친구나 연인과 크리스마스를 보내지 못하고 좀 혼자 외롭게 보내는 크리스마스를 솔크라고 해요. 저는 솔로 크리스마스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혼자 보내는 크리스마스는 생각만 해도 좀 슬프고
외로울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해서든 크리스마스를 같이 보낼 친구들을 찾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한국 사람들은 친구들과 보내는 크리스마스도 좋아하지만 연인과 보내는 크리스마스를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로맨틱한 크리스마스를 많이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2012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주 재미있는 이벤트가 한번 있었어요. 그 이벤트의 이름은 바로 솔로 대첩. 솔로 뒤에 크게 승리한 전쟁이라는 뜻의 대첩이라는 단어를 붙인 건데요. 솔로들끼리 싸워서 이기고 이런 건 아니고 솔로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규모 미팅을 진행하는 이벤트였어요. 한국에서 미팅이라고 하면 회의라는 뜻도 있지만 솔로인 남녀 여러 명이 연인을 찾을 목적으로 갖는 모임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솔로 대첩은 바로 솔로들을 위한 대규모 미팅이었어요. 이 미팅은 처음에 한 사람이 주최를 했고 페이스북을 통해 알렸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이벤트가 시작되기 전까지 8,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해요. 심지어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고 솔로 대첩 당일에 많은 언론사들이 취재를 나가기도 했어요. 그럼 사람들의 엄청난 관심을 받은 이 이벤트는 과연 성공적으로 끝났을까요? 결과는 폭망. 폭망은 폭삭 망하다라는 뜻으로 완전히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미팅이라고 하면 보통 4대4 아니면 5대4 정도로 좀 어느 정도 남녀 비율이 맞아야 하는데 이 이벤트에는 남자들만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이 정도 비율인데 미팅이 진행될 수가 없었겠죠. 사람들이 이 이벤트의 실패 원인으로 크게 두 가지를 꼽았는데요. 첫 번째는 날씨였어요. 이날 서울의 날씨가 영하 10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밖에 오랜 시간을 서 있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두 번째 원인은 바로 남녀 가치관의 차이였어요. 여자들은 좀 더 로맨틱한 만남을 기대하는데 이 이벤트는 그런 로맨틱한 느낌보다는 뭔가 좀 시장에서 사람을 고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야외에서 진행하다 보니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눠볼 기회도 거의 없었을 테고 그냥 외모만 보고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결국 이 솔로 대첩은 실패로 끝났어요. 그런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요즘에도 솔로 대첩을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작은 모임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시에서 진행하는 좀 큰 행사도 있고요. 물론 방식은 좀 많이 바뀐 것 같았어요. 남녀 신청자들도 미리 받고 장소도 야외가 아닌 실내에서 진행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도 해보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것 같아요. 한국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지만 조금 로맨틱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은 분들은 이런 이벤트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로맨틱한 크리스마스처럼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선물이죠.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아침에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바로 선물을 확인하곤 했는데요. 이 선물 때문에 아이들이 크리스마스를 정말 정말 좋아하죠. 한국에서는 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어렸을 때만 받는 경우가 많아요. 학생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성인이 된 후에도 가족들과 선물을 좀 주고받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을 뭘 사야 할지 아니면 또 돈은 얼마나 써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보통 부모님이 어린 아이들에게만 선물을 주고 아이들이 성장한 후에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지 않아요. 가족들마다 뭐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저는 초등학생 때까지만 선물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부끼리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가족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가족들이 더 많이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 선물 때문에 사실 크리스마스가 부모님한테는 좀 부담이 되는 날이기도 하죠. 아이들은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준다고 믿지만 사실은 부모님이 선물을 준비하는 거니까요. 산타클로스는 한국에서 산타 할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아직 산타를 믿는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엄마 말 안 들으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주실 거야 라고 하거나 자꾸 울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주신대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저도 산타가 있다고 믿었을 때는 선물을 받으려고 부모님 말씀을 엄청 잘 들으려고 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당연히 산타가 있다고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를 여전히 좋아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그 분위기를 더 느끼려고 캐롤이나 겨울 노래도 많이 듣고 크리스마스 영화를 보거나 크리스마스 장식이 예쁜 곳에도 찾아가는 편이에요. 한국에서도 이런 유명한 크리스마스 캐롤을 많이 듣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국 겨울 노래도 있어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노래는 바로 Must Have Love라는 노래인데요. 겨울 길거리 풍경을 묘사하는 가사와 사랑하는 사람과의 소중한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사 때문에 이 노래를 들으면 따뜻한 겨울,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확 느낄 수가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캐롤이라고 부르는 노래예요. 올 겨울에는 이 노래도 꼭 한번 들어보세요. 한국의 캐롤과 더불어 제가 여러분께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겨울에 한국에서 가볼 만한 곳이에요. 보통 12월 초부터 예쁜 크리스마스 장식을 여기저기에서 많이 볼 수 있고 크리스마스 마켓도 열리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은 잠실 롯데월드몰의 크리스마스 마켓이에요. 구경할 곳도 많고 먹거리도 많아서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좀 많아서 불편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곳은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이에요. 한국 사람들에게 겨울 명소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아주 멋진 영상을 무료로 볼 수가 있어요. 영상의 수준도 아주 높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겨울에 찾는 곳이에요. 또 백화점 내에 다양한 테마의 팝업 스토어도 있어서 재밌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곳은 청계천이에요. 청계천에서는 서울 비초롱축제라는 이름으로 겨울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산책하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예쁜 조형물들을 볼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에요. 그런데 실내가 아니라서 오래 걸으면 조금 추울 수도 있고 산책로가 좁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으면 예쁜 사진을 남기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이런 겨울 행사는 1년 내내 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특별한 말은 없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가장 많이 사용해요. 해피 크리스마스도 자주 사용하고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 라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제 학생들이랑 크리스마스 전후에 인사를 할 때 학생들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해요. 저는 가족들이랑 크리스마스를 축하했어요. 라는 표현을 자주 쓰더라고요. 영어를 그대로 직역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 한국에서는 이런 표현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추석을 축하하다, 설날을 축하하다 이런 표현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아서 어색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냥 추석 잘 보내세요. 저는 가족들이랑 설날을 보냈어요.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오늘은 한국의 크리스마스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 배운 표현들을 이렇게 정리해놨으니까 캡처해서 저장해두고 여러 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은 크리스마스에 뭐 할 거예요? 혹시 아직 계획이 없거나 솔크를 보내려는 분이 계신가요? 어떤 계획이 있든 여러분이 모두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부산 여행을 할 건데 여행을 하면서 예쁜 곳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과 공유할게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의 표현. 당일. 당일은 어떤 일이 있는 바로 그날을 의미해요. 한국에서는 크리스마스 당일 12월 25일에 하루만 쉬어요. 크리스마스 당일, 크리스마스 당일, 크리스마스 당일. 택배는 주문한 당일에 배송될 예정입니다. 시험 당일에 늦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세요. 면접 당일에는 정장을 입고 오세요. 잘했어요.